네, 외계행성 탐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식현상과 미세 중력 렌즈 해서 총 두 가지 내용 다루겠습니다. 내용 많습니다. PPT 제일 많고요. 아마 시간도 제일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우선 식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16페이지에 있고요. 식현상이라는 정의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니? 행성이 항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항성의 일부를 가리게 됩니다. 너무 자명하죠? 뒤에 반짝거리는 별이 있는데 그 앞에 행성이 이런 식으로 공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별을 가리게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별의 밝기, 우리가 이 별을 봤을 때 무언가 앞에 지나가면서 가리게 되면 당연히 밝기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밑에 비유 들어놨어요. 저기 멀리 빛나는 박보검 씨가 이렇게 서 계셔. 근데 그 앞을 홍석영 선생님께서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걷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기분이 어떨까? 저 사람 언제 비켜? 이러겠죠? 당연히 내가 박보검 앞에 서 있으면은 박보검에서 나오는 어떤 빛을 선생님이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밝기가 낮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할까봐 또 친절하게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었는데 봐! 태양 앞에 방금 뭐가 지나갔어? 계속 지나가고 있네? 지금은 밝게 빛나는 항성인데 무언가가 주기적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주기적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보이는 이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추론할 수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이런 천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밝기가 지금 감소했다가 밝아지고 다시 감소했다가 밝아지고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바로 식현상이라고 합니다. 식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을 건데 일식하고 월식 들어봤나요? 태양이 가려지는 것, 달이 가려지는 것 할 때 그 식은 잡아먹혔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행성이 항성을 이렇게 공전하면서 일부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밝기는 감소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써놨는데 행성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공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전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항성의 밝기 변화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그 패턴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밝기를 보이다가 갑자기 감소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기가 밝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밑에 겁니다. 행성의 크기 그리고 공전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 공전을 얼마만큼 기간 동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행성의 크기와 공전 주기 등이 별의 밝기 변화 시간을 결정한다. 행성의 크기, 공전 주기 등이 별의 밝기 변화 시간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행성이 크면 클수록 뭐라고 써 있어요? 별의 밝기 감소 폭이 증가한다. 너무 자명하죠? 행성이 크면 클수록 별을 더 많이 가리기 때문에. 반면에 행성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비유 들었던 박보검 씨 앞에 선생님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파리가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날까요? 전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행성의 크기가 작다면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폭은 작아질 것이다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성이 빨리 공전한다. 원래는 한 바퀴를 1년 동안 돌았는데 이제는 한 바퀴를 돌 때 한 달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은 더 빨리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별의 밝기가 감소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
빨리 움직이니까 갑자기 슝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밝기 감소하는 시간은 당연히 짧아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행성이 엄청 느리게 공전하는 애다. 그러면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은 증가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옆에 놓여져 있는 이 친구를 빌려서 이 친구가 선생님을 가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움직일게요. 네, 다 가려졌어요. 자, 요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빨리 움직이면 뭐겠어? 자, 이렇게 되겠죠. 빨리 움직이면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이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거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식현상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행성의 공전 궤도가 여기 나와 있는 시선 방향 체크하세요. 앞에서 시선 속도 했었지.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나란하게 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눈에 나란한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 방향에 수직하게 공전한다. 눈으로 보는 방향에 수직하게 공전한다. 이 소리는 뭘까? 눈으로 보는 방향에 수직하게 공전한다는 소리는 별이 선생님 앞을 이렇게 통과했다가 뒤로 돈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주변을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요거야. 시선 방향에 수직인 방향. 이러면 얘들아 식현상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 잘 생각해. 별도 있고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도 있지만 식현상은 안 일어나요. 왜? 시선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한 낚시 포인트가 됩니다. 뭘까요? 행성의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에 수직한 경우에는 절대로 식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면은 우리 눈을 기준으로 별을 안 가리게 되니까, 행성이 별을 안 가리게 되니까 밝기 변화가 안 보일 거야. 하지만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에 나란할 경우에만 식현상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 눈을 기준으로 얘 행성이 이렇게 정말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 그러면 이때만 식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니야. 식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직하게 돌 때는 절대 안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나란하게 돌 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움직여도 선생님 지금 얼굴 가리고 있죠? 이 마우스가? 내 얼굴을 이 마우스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나란하게 공전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는 있다. 단 시선 방향에 수직한 경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에도 제가 나란할 경우에 한 다음에 만에다가 포인트를 딱 찍어놨어요. 나란할 경우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어. 이 시뮬레이션 왼쪽 아래에 나오는 밝기 변화 그래프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자료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가운데 외계에 항성이 있고 외계에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려다본 거였고, 자, 요 상태가 시선 방향의 나란한 방향이야. 밝기가 뚝 떨어졌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 방향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행성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별의 밝기의 변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밝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왔다. 어떻게 되겠어? 밝기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간 경우에는 밝기가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지금 왼쪽에는 크기가 큰 행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행성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뭐 별이나 이런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기 왼쪽에 있는 행성 파란색이 공전할 때 좀 크기가 크죠? 그 크기가 큰 애가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별빛이 감소하는 폭이 어떻게 아래로 더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행성이 공전할 때는 행성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별의 밝기 변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은 없지만 이 행성의 공전 속도가 또 달라진다면은 당연히 이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도 크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식현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유인물에는 6문장 정도로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설명은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유인물 기준으로 혹은 선생님이 보여줬던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었던 별의 밝기 변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유발하는 변이는 무엇인가. 크게 3개라고 하자면은 첫 번째가 행성의 크기, 두 번째가 행성의 공전 속도, 세 번째가 행성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식현상 마치도록 하고요. 중력 렌즈 효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물리를 수강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은 물리 초보자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관련한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죠.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중력 렌즈가 어떤 개념이구나 하는 거 이만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 4가지가 있다. 1번,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하는 힘이다. 처음 들어봐요? 인터스텔라를 보세요. 두 번째, 무거운 물체는 중력이 크다. 요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다음 세 번째, 빛은 직진한다. 빛은 직진한다. 요 전제예요. 네 번째, 여기가 또 중요한데,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도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한다. 자, 이 4가지 문장을 한꺼번에 엮어서 생각을 해볼게.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한대. 근데 무거운 물체는 중력이 크대. 빛은 직진한대.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도 빛은 직진한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릴까? 정리 한번 해볼게. 요런 느낌. 지금 여러분이 왼쪽에서 보고 있는 천체는 선, 태양이라고 해놨고, 오른쪽에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뉴트론 스타는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물처럼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려고 그려놓은 공간의 개념이야. 자, 요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손수건이나 보자기 같은 거 혹은 수건에다가 뭐 연필이나 필통 이런 거 살짝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흘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걸 한번 놔볼래? 뭐 예를 들어 집에 냄비, 소뚜껑, 항아리, 솥단지, 볼링공. 자, 요 손수건에다 볼링공 딱 올려볼게. 그럼 당연히 아래로 더 이렇게 슉 하고 휘어버리겠죠? 자, 요거를 모식화시켜 놓은 그림이야. 지금 태양하고 중성자별이 있는데 중성자별이 밀도가 훨씬 커요. 중력이 훨씬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놓여있는 곳에서의 공간은 조금밖에 휘어있지 않지만 그거보다 중력이 더 큰 중성자별이 놓여있는 공간은 더 많이 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2차원적인 그림이야. 사실은 3차원적으로 공간이 휘어있다.
아,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지금 얘는 아래쪽 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면이 공간이라고 하면은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어떤 중력을 갖는 물체가 여기 이렇게 딱 떠 있다면은 이 주변의 공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거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옆, 앞, 뒤, 위, 아래의 공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움푹 파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자, 무거운 물체는 중력이 큽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지겠죠. 그럼 중력이 큰 물체일수록, 무거운 물체일수록 공간이 더 아래쪽으로 움푹 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 그 공간을 따라서 빛은 직진해. 그 공간을 따라서 빛은 직진해. 자, 여기 공간이 있고요. 얘가 빛이라고 할게요. 얘는 직진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직진해요. 직진하는구나. 근데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휘어 있을 때 빛이 직진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빛이 직진하니까 이렇게 슝 가겠지? 아니야. 빛은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직진해. 어떤 느낌이냐면 직진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직진이야. 여러분이 운전은 할 수 없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가거나 내리막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 내리막길이 있지? 여기 내리막길이라고 할게. 여기가 내리막길인데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면 이렇게 가니? 아니야. 공간을 따라서 직진해.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르막길에서 직진해. 그냥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을 타고 따라서 직진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휘어져 있는 이런 공간에서도 빛이 직진한다는 것은 공간을 뛰어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타고서 직진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1번. 공간이 휘어있지 않을 때. 공간이 휘어있지 않을 때 저기서 빛이 선생님한테 다가올게. 그럼 나는 빛이 직진했구나 하고 아마 선생님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빛이 휘어져 있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을 타고 들어온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할게. 휘어져 있는 공간을 타고 선생님한테 직진해서 온다 라고 하면은 빛은 아마 이렇게 가다가 공간으로 움푹 빠졌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일까?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공간이 이렇게 평평했으면은 그냥 빛이 나한테 큐 바로 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간이 휘어 있으면은 얘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을 했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빛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왔구나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야. 요게 포인트야. 아까 얘기했지?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야,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이 아래만 휘어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도 휘어있다? 앞에도 휘어있고 뒤에도 휘어있고 위에도 휘어있고 옆도 휘어있다. 그러면 원래대로 휘어있지 않는 공간이라면 빛은 그냥 한 방향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쭉 날라오면 되는데, 그 빛이 다양한 공간을 타고 직진하게 돼요. 그러면 다양한 경로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관측자는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보는 사람이니까. 실제적으로 빛하고 같이 이동한 사람이 아니라 온통 휘어져 있는 공간을 거쳐서 온 빛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휘어져서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이거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잘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식화시켜둔 그림은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파란색 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별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어. 그리고 여기 위치가 지금 전파망원경이 있는 위치가 원래 지구야. 얘들아, 그러면 원래는 파란 별밖에 안 보여야 돼. 왜? 빨간 별 앞을 파란 별이 가리고 있으니까 식현상 때문에 안 보여야 돼. 근데 지구에서 찍으니까 지금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과 같은 모습이 나온대.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이 뭐야? 중심에는 파란 별이 찍혀 있고 그 테두리에 빨간 색깔이 두르고 있어. 와, 대박이다. 왜? 원래 안 보여야 되는 별이 보이네. 왜 보여? 이 파란색 천체가 질량이 너무 커. 질량이 너무 커서 중력이 너무 커. 중력이 너무 커서 공간을 왜곡시켰어.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파란색 별 방향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별 주변에 휘어져 있는 공간을 타고 온 사방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이겠어? 중심부의 파란색 별은 가만히 있지만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빨간 색깔 빛이 이 파란색 주변을 온통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알겠니? 원래 빨간색 별은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파란색 별이 공간을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할게. 원래대로라면 파란색만 보였어야 돼. 근데 중력 왜곡 현상 때문에 뒤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빨간 색깔이 같이 보여. 그러면 지구에서 생각하기에는 파란색보다 여기 지금 합쳐져 있는 그림의 밝기가 더 밝게 보여요. 여기 파란색 단일별로 있을 때보다 주변부에 빨간색 빛이 추가돼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 밝게 관측이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이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요게 지금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 앞에 있는 천체는 뭐고 뒤에 있는 천체는 뭘까? 여기서 앞, 뒤는 우리 기준, 관측자 기준으로 더 가까운 천체랑 먼 천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야. 자, 여기 지금 십자가 모양처럼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앞에 있는 천체는 당연히 중심부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천체는 여기 점 4개 밝게 찍혀 있는 얘예요. 그럼 당연히 원래대로라면은 중심부만 보였어야 되는데 공간 왜곡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바깥쪽 점 4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더 밝게 보이게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관측자, 그 다음 어두운 천체 A, 그 다음 밝은 천체 B. 관측자, 어두운 천체 A, 그 다음 밝은 천체 B, 이렇게 놓여있다고 생각을 할게. 우리 사라졌던 제임스를 두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관측자, 어두운 천체 A, 그 다음 밝은 천체 B. 일직선으로 놓여있으면은 원래는 어두운 천체 A가 여기 놓여있으면 선생님은 이 친구가 안 보여야 된다. 맞죠? 원래대로라면 안 보여야 된다. 근데 여기 선생님과 B별 사이에 놓인 A별이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중심부의 공간이 왜곡된다. 그러면 얘한테서 나오는 빛이 선생님을 향해서 쭉 다이렉트 방향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도 휘고 뒤로도 휘고 위로도 휘고 아래로도 휘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선생님은 원래 안 보였어야 되는 저기 있는 B별까지 테두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정리. 어두운 천체 A의 질량이 큰 경우 A 주변의 공간이 휜다. 자, 이 휜 공간을 따라서 B에서 방출된 빛이 이동한다. 보이지 않아야 되는 빛이 보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A별을 단독적으로 보는 것보다 B 천체의 빛이 주변부에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 자, 멀리 있는 행성은 어둡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별, 항성 앞에 질량이 엄청 큰 행성이 놓였다 하면은 얘가 별인데 여기에 질량이 엄청 큰 행성이 놓였다 하면은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겠지. 근데 앞에 여기 뭐라 써있어? 미세라고 써있지? 왜 미세냐면은 행성이 무거워봤자 근데 별로 안 무거워. 별에 비해서 별로 안 무거워. 그래서 미세야. 행성에서 일어나는 중력 렌즈 효과를 미세 중력 렌즈라고 불러요. 미세 중력 렌즈.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가 유발된다. 그러면 별의 밝기가 변화될 것이다. 관측자한테. 어떻게? 별이 더 밝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 뭐냐? 와, 저 별의 밝기가 갑자기 팍 하고 살짝 늘어났어. 저기 아마 무거운 행성이 하나 존재하는 거 아닐까? 인 거야. 과학자들의 생각은 역순입니다. 저 별의 밝기가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주변부에 약간 이렇게 별빛이 퍼지는 현상이 생겼어. 저거 중력 렌즈 효과 아니야? 그러면 앞에 질량이 큰 행성이 있겠네 하고 추론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았습니다. 대단하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과학 내용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저기 멀리 있는 외계 천체의 행성까지 찾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자 보시면 지금 노란색 별, 빨간색 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행성이야. 지금 왼쪽 그림 보면은 저기 멀리 빨간색 별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랑 빨간색 별 사이를 노란색 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별이 저기 멀리 있을 때는 밝기가 좀 낮았어. 근데 갑자기 노란색 별이 이렇게 앞으로 통과하네? 그럼 밝기가 어떻게 된다? 위로 슉 하고 증가하게 된다. 요 그림이에요. 근데 저기 멀리 빨간색 별이 있고 요 앞에 노란색 별이 있는데 노란색 별이 파란색 행성까지 딸고 다녀. 그러면은 지금 노란색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일어났지. 그리고 파란색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가 이렇게 삐죽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인물에 가랑 나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가에는 지금 여러분 이 그림 기준으로 왼쪽은 뭐라고 쓰시냐면 앞에 놓인 별, 앞쪽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라고 쓰시면 돼요. 앞에 놓인 별 때문에 생긴 중력 렌즈 효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포물선 모양 이렇게 그리지만 삐쭉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고기만 동그라미 쳐서 딱 뗀 다음에 여기는 뭐에 의한 것이다. 바로 앞쪽 별이 달고 다니는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큰 포물선은 앞쪽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이고, 큰 포물선에 딸려 있는 작은 포물선은 앞쪽 별이 데리고 다니는, 앞쪽 별을 공전하는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효과이다. 그것 때문에 밝기가 어떻다, 조금 밝게 튀어나온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죠? 시뮬레이션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뒤쪽에 놓인 별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별이 이렇게 빛을 방출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쪽에 별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밝기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밝기 증가하다가 왼쪽 살짝 여기 삐쭉 올라왔지? 자, 요 삐쭉이 뭐 때문이다?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다 봤겠지만 그냥 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별 기준으로 옆에 살짝 보세요. 초록색 행성을 달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 앞쪽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 나타났고, 앞쪽 별을 공전하는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가 같이 겹쳐져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포물선 하나를 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관측한 것은 결과적으로 요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밝기 변화가 왜 이렇게 생기지? 아! 얘가 행성 데리고 있구나 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식현상하고 중력렌즈 효과 두 개를 설명했는데 정말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여러분 요인물 기준으로 도플러 효과, 식현상, 중력렌즈 효과 써놓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떠한 경우에 외계 행성이 잘 관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빈칸을 뚫어놨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힌트. 답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도플러 효과는 뭐였지? 움직이는 앞뒤로. 도플러 효과는 뭐였지? 관측자를 기준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별의 흡수선 폭이 청색편이 되거나 적색편이 되거나 하는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식현상은 가리는 현상이었고요. 미세중력렌즈 효과, 중력렌즈 효과는 질량 때문에 왜곡된 공간을 타고 빛이 들어왔을 때 밝기가 증가하는 현상이었어.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는 다른 건 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속도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속도. 도플러 효과는 속도. 그 다음 식현상은 아까 세 가지. 첫 번째가 크기, 두 번째가 공전 속도, 그 다음에 행성의 개수,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력렌즈 효과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중력렌즈 효과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단어가 있을걸? 중력이 크려면 뭐가 커야 됐을까? 그래서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 외계 행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물리량에 따라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 방법을 사용하느냐, 식현상 방법을 사용하느냐, 혹은 중력렌즈 효과 현상을 사용하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문제를 여러분 요인물 17페이지 이후부터 실어놨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